네, 안녕하세요. 이경규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이번 간담회 때 이렇게 성북고등학교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아서 영상으로 한번 제가 촬영을 해서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영상을 좀 따로 촬영을 해서 성북고등학교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의자가 어느 학교이든지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고든 축전고든 모든 학교를 다 분석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당연한 거인데요. 홍천고를 가르친다고 홍천고 것만 분석을 한다고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것들을 다 봐야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 1학년 때가 가장 불안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라는 사람이 이제 나름 좀 굉장히 증명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경험을 많이 해보시지 않았잖아요. 직접적으로 학생들도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날 전날이긴 한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복고를 보면 저는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출제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걸 정말 다 존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냐면 학생들이 교육청 문항을 어느 순간 아예 학습하지 않더라고요. 성북고등학교 친구들이. 왜냐면 저는 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최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이런 좀 교육청 문항들을 좀 열심히 풀어보는 게 꽤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근데 학생들이 풀지를 않더라고요. 성복고 친구들이. 이유는 뻔하죠. 학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만 해도 성북고등학교가 교육청 문항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고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교육청 문제를 학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저는 성북고등학교 시험지를 보면서 작년에 예전 수능 27 플러스 3 구조가 떠올랐어요. 27문항을 씹고 3개는 킬러로 1, 2등급을 가르려고 했었죠. 성북고 시험지도 비슷했거든요. 객관식은 너무 쉬워요. 서술형 뒤에 세문항만 어려워요. 서술형 세문항도 어떤 자체 문항이 아니라 시중 문제집 열심히 풀어봤니? 이런 거였어요. 특정 시중 문제집에서만 실제로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특정 시중 문제집을 열심히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문제없이 1등급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굉장히 조금 아쉬웠는데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뭐 성복고와 킬러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제 블로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네, 학교 시험 문제랑 시중 문제지랑 거의 완전 똑같다고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똑같습니다. 자, 성북고등학교 작년에 가장 큰 특징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2학기 중간고사까지 학교 프린트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학원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요. 학원에서 너무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런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를 조금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풀게 뭐 교과서는 굉장히 훌륭한 문제집이긴 합니다만 계속 교과서만 푸는 거예요. 네. 학교 프린트 문항이 충분히 많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걸 다 꼼꼼하게 학습을 하거든요. 아무리 공부가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러면서 수학 실력이 느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데 학교 프린트를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더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근데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2학기 중간고사가 1, 2등급이 사실상 나뉘지가 않아서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좀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3번에 써놨지만 다 풀면 보통 한 20분 정도 남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말 피말려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한 두 문항, 그러니까 중간 기말 다 합쳐서 두 문항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배점이 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럼에도 예측은 금물. 네,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향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그리고 5번째, 스카이와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어떻게 달라고요? 목표를 더 높게 가지고 타학교하고 타학교 최상위권 학생들과 경쟁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앞에서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학교 프린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기말고사 때는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등급을 이제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고사 때 잘 안 갈려서. 그래서 기말고사 때 가르기 위해서 교육청 문제를 기말고사 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프린트에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위에가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임 어택을 걸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대응이라는 건 사실 저는 모든 학교를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함부로 예측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촘촘하고 꼼꼼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해놓는 게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거죠.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리스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도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올해 학교 프린트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프린트가 나온다면 해제를 하고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야겠죠. 학교 프린트 나오면 저한테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험 절대로 함부로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까지 그렇게 나왔다가 2학기 기말 때 갑자기 비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절대로 함부로 예측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학습해 주셔야 돼요. 자꾸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들은 학습자지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습자는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극제상위권은 자, 이런 시중문제집 우수문항 다 꼼꼼하게 당연히 학습하셔야 되고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들도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2021, 2022, 자, 작년 거 2023은 저희가 시험지로 풀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지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따로 하고 2023 시험지는 저희가 시험지로 한번 풀어볼 거고. 그래서 EBS 시리즈까지, 자, EBS 시리즈는 변형 문항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내 학교가 뭐 사실 내가 목표가 2등급이다. 2등급도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학교별 특징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1등급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촘촘하게 공부해서 무조건 쟁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약간 마음가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자, 파이널 테스트. 성북고등학교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나온다면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고 최근 기출문항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학교별 특징에 맞게 그래도 제가 저의 예측을 통해서 할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은 절대 예측 함부로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송복고등학교 기출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